자, 저기 뭐야. 어, 승원이만 미안한데, 잠깐만, 그냥 봐주세요. 어차피 초반부에 별로 필기할 거 없으니까요. 잘 보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책 제작하고 있으니까 금방 가져다 주실 거예요. 자, 나머지 분들은 다 피셨죠? 교재?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강의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참, 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만요. 요거를 여러분한테 전에 안 드렸었는데 내가 제작을 안 해놔갖고 다음번에 드릴 건데요. 아이고 왜 안 빠져? 아, 요게 이제 그 여러분 시험 범위 전체에 해당하는 이제 그 분석서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렇게 좀 이제 혼자 공부하는 용도로서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소재니 무슨 뭐 이제 뭐 어떤 포인트니 이런 거는 다 이제 체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나중에 제가 뽑아 드릴게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7강 1번 볼게요. 요 지문을 조금 어려워했었거든요. 어제 수업할 때. 여러분 혹시 요 지문 진도 나갔었나요? 학교에서? 아, 그래요? 아,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보이죠? 여러분 자습서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습서에는 없는데 이제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이게 좀 써놨습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로 가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끝나고 보여줄게요. 깜빡했어요. 음. 자, 볼게요. 요 내용이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일단 그게 골자예요. 이 글의 골자는요. 자, 그래서 첫 내용부터 보자면 as psychologist, 심리학자로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only too well the vital role. 그래서 중대한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그 중대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The beliefs and attitudes. 믿음과 태도라고 나왔는데 그냥 편의상 태도라고 할게요, 제가. 그래서 믿음과 태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답니다. 어떠한 목표든 달성하는 데 있어서. 첫 문장의 핵심이 나왔죠. 여기가 뭡니까? 주제예요, 주제. 첫 문장이. 그래서 다시 한번 뭐다? 믿음과 태도가 어떤 목표든지 간에 어쨌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 다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부연 설명을 한번 바로 가볼게요. More good intentions and great ideas. 자, 더 많은 좋은 의도 그리고 훌륭한 생각들이 sacrifice 된대요. 이제 희생당한답니다. 희생당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어감은 아니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뭐 때문이냐면 limiting beliefs, limiting 안 좋은 말이죠. 제한된 거. 네거티브 역시나 안 좋은 말이죠. 부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제한된 믿음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의도도 있고 훌륭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런 게 다 희생된답니다. 뭐보다? Anything els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윗문장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태도가 부정적이라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든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잘 이제 실현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if가 나오면은 좀 구체적 예시거든요. 그래서 if you believe. 자, 여기서 believe 나왔으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너가 만약 믿는다면요. 뭐라고? 대절이라고 또는 대절이라고. 대절이 두 개 나왔어. You don't deserve a $1 million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너가 만약 100만 달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야. 또는 너가 그렇게나 많은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믿는다면 즉 부정적인 어떤 믿음과 태도 이런 거겠죠. 에이, 나는 어차피 1등급 안 돼. 약간 이런 마인드. 됐어요? 그런 마인드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the likelihood of your ever having it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좀 잠깐 볼게.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어.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나온 거야. 동명사. 여기 having이 동명사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your 있잖아. your. 요 녀석이 의미상 주어예요. 원래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쓰거든요. 제가 이따가 어퍼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your 대신에 you라고 써도 돼요.
알겠죠? 소유격 또는 목적격이 가능하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러면 your는요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너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주어처럼 해석해서 너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너가 평생 동안 이제껏 그것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quickly goes to zero. 그래서 빠르게 제로로 갈 거래요. 그러니까 0으로 갈 것이다랍니다. 즉 정리하자면 뭡니까? 너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네가 실제로 그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질 거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얘기랑 똑같죠. 자, 다음 내용.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 읽어보자면 relatively little has been written. 자, 비교적 여기서의 little은요, 대명사로 쓰인 거거든요. 우리 중딩 때 이런 거 배우죠. little과 어리틀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어리틀은 약간 있는 거, little은 거의 없는 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없다. 즉 little을요, almost nothing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lmost nothing.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쓰여지지 않았대. 뭐에 대해서? 믿음과 태도와 의도에 대해서. 여기서 as가 때문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죠. 때문에라고. 여기 해석에도 때문에로 써 있잖아. 근데 사실 문맥상 때문에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이걸 좀 지울게요. 때문에보다는요. 여기서의 as는 도우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아요. 도우. 음. 이걸로 좀 해석을 해주세요. 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자, 그럼 뭐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얘네예요. 요 신념, 태도, 의도 얘네 말하는 거야. 즉 신념, 태도, 의도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랑 어떤 이제 금융 분야랑. 자, 그럼 다시 한번 신념, 믿음, 태도가 금융 분야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이건 뭘까? 생뚱맞게. 바로 그 전까지 나왔던 내용은 뭡니까? 뭔가 너가 태도,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예시도 뭐였습니까? 너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은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죠. 근데 좀 생뚱맞죠,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좀 읽어줄게요. 이게 요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이나 태도나 의도는요, 금융 분야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할게요. 돈 많이 버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 설정을 할 때 보통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제 간혹 가다가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이런 걸 물어봐. 그럼 학생들의 한 절반 정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영앤 리치요. 이래요. 영앤 리치. 돈 많은 백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목표가 뭐와 관련성이 많냐면요. 돈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분야라고 이제 퉁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간 믿음이나 태도나 의도, 그냥 편의상 태도라고 할게요, 제가. 자, 태도는요. 금융 분야랑도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내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뭐 로또 한 방 이런 거 제외하고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내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라던가 어떤 글, 뭐 서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그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과 태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글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많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는 거야.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인생은 한 방이지 뭐 로또야. 아니면 뭐 저기 뭐 도박장 가서 뭐 도박하고 이런 이제 마인드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내가 꾸준히 열심히 내가 어떤 정말 긍정적인 태도 내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서 이 필자는 뭐로 말했는가? 그런 인식을 좀 퍼지게 하려면은 어떤 이제 뭐 서적이 됐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런 어떤 글로서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죠? 아니 내가 태도가 안 좋은데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결국 뭡니까? 금융 분야.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를요. 글이 많이 안 쓰여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글이 거의 안 쓰여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글이 많이 안 쓰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태도가 돈 많이 버는데 별로 안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해돼? 근데 실제로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로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글이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이 글이 뭐로 내면 어렵냐면요. 이런 글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골라라 이런 걸로 내면 어려워. 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되게 쉬웠거든요. 여기까지는 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요 문장이 나왔어. 이거 흐름상 어색한 문장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나요? 넘어가도 돼요? 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like everything else. 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요. healthy beliefs라고 돼 있는데 healthy가 건강한으로 해도 되고요. 건전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이란 뜻일 때는요. 우리가 sound라고 쓰기도 해요. sound. 여기서의 sound는 소리가 아니고 건전한의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자, 다시. 건전한 믿음과 태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예시가 뭐냐? 그 예시를 이렇게 뒤에다가 쓴 겁니다. Those that help you reach your goal. 자,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태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건전하지 못한 그런 이제 신념과 태도도 있답니다. 그래서 holdback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holdback이 억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억제하다, 이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다, 붙잡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목표 달성의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건전한 태도도 있고요. 건전하지 못한 태도도 있다는 거죠.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근데 건전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 너가 나아가는 거를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 The bad thing about beliefs and attitudes. 자, 믿음과 태도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바로 대절인데요. 대절 이하를 보자면 걔네들이 can easily be changed.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best thing이라고 했죠. 좋은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바뀐다라는 말도 좋은 말인 거예요. 당연히. 어, 믿음과 태도가 쉽게 바뀔 수 있대. 믿음과 태도가 쉽게 바뀌는 게 왜 좋은 거지? 왜 좋은 거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아, 나는 그냥 딱 5등급 딸이야. 난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평생 1등급 못 받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 근데 만약에 이런 마인드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난 계속 5등급만 받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마인드는 쉽게 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5등급 나왔는데 다음에 3등급 나오고 그 다음에 2등급 나왔어. 그럼 이제 점차 내가 자신감을 얻어서 나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나의 이런 믿음과 태도는 변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건 뭐냐? 그런 의미에서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뜻. 이해됐죠? 만약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한 번 먹은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은 계속 쭉 가게 되겠죠.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좋은 말이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즉, 더 쉽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Then people generally realize.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쉽게 바뀔 수 있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예시가 이제 뒤에 나온 것 같은데요. 뒷내용을 볼까요? 자, while we may not have complete control, 우리가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는 못할 수도 있대요. 뭐에 대한 통제력이냐? Over what happens to us.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실제 세계에서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런 반면에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강조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have 동사 나와 있죠. 그래서 강조의 두예요. 강조의 두. 강조의 두는요. 그냥 really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정말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린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힘이냐? 고를 힘이래요.
뭐를 고를 힘이냐? 이걸 고를 힘이래. 자, 이게 뭐냐면요. What beliefs, attitudes, and thoughts we cultivate 나왔는데 이 어순을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 자습서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의, 땡, 형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뭡니까? 의문 형용사예요. 의문 형용사. 이걸 줄임말이에요. 이 의문 형용사 what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무슨 또는 어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얘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또 중딩 때 배웠던 건데 우리가 흔히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덩어리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뭐다? 명사절이다. 이런 거를 이제 중딩 때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to choose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 고른데. 근데 뭘 고르냐고. 뭘, 무엇을. to choose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choose에 대한 목적어로서 이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을 쓴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구문 분석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뒤에 we cultivate라는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근데 cultivate는요, 우리가 흔히 경작하다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발달시키다, develop의 뜻에 좀 더 가까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시키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그 목적어가 얘예요. 얘.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간 거야. 선생님 목적어가 왜 앞으로 끌려갔나요? what이 꾸며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믿음, 태도, 생각을 우리가 발달시킬지를 고를 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 직독직행 다 했는데 뭔 내용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내가 수술을 안 받고 싶었지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제 태도를 어떻게 발달시켜 나갈 거냐. 이거는 고를 만한 결정권은 가지고 있다. 그거는 그 결정권은 우리 본인에게 있는 거야. 그만 둬라 자식아. 맨 앞에서 졸고 있어. 어? 이 스킬이 뭔지 알아? 눈 감고 이래. 눈 감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이러고 있어. 눈 감고. 닥쳐.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간에 나왔던 요 내용이 있었죠. 요 내용. 여기 relatively 해갖고 나와 있는 내용. 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내용은 어쨌든 다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믿음, 태도, 뭐 신념, 뭐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얘가 주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이거 알려주면은 니네가 거의 강사해도 돼요.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다, 저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말해줘요. 기준.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어디가 주제문이다 이런 거를 말해주죠. 웬만하면은 이 주제문 부분에서 시험을 내는 게 많아요. 주제문 부분에서. 주제문에서 시험을 내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 이제 함축 의미 추론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주제문에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3월에. 그게 다 주제문에 빈칸 뚫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얘를 이제 시험 문제로 낸다면요. 요런 부분은 이제 빈칸으로 뚫어서 내는 거예요. 요런 내용. 됐어요? 중요한 역할을 잘 알고 있다. 그럼 뭐의 중요한 역할이 하면서 여기를 빈칸 빵 뚫어버리고. 됐어? 근데 빈칸이 얘를 그대로 낼까요? 그대로 안 내겠죠. 내용을 바꿔서 냅니다. 근데 내용을 바꿔봤자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아, 믿음과 태도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이 주제만 알면은 우리는 빈칸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풀 수 있어요. 보기에 해석만 잘할 줄 알아요.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버퍼 포인트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퍼 포인트를 좀 제가 좀 따로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른 색깔 펜이나 이런 걸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에도 말했지만 주역부에서는 어법 포인트를 이제 어법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 문장당 하나씩 냅니다. 한 문장당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문장이 이 글은 참고로 7문장이거든요. 7문장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문장인데 예를 들어 내가 한 3문장 읽었어. 3문장 읽었는데 어법 낼 게 없어. 그럼 이 지문에서 어법 안 낸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그래도 낼 만한 게 있죠? that. 제일 만만한 거. 뭐 what that 이런 거. 제가 전에 이제 그 어법 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that을 쓰는 이유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죠.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선행사가 나와 있고 즉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는 수식어가 필요하죠. 완수불명 설명했었죠, 제가. 그래서 수식어 역할하는 that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사실 그다지 낼 거는 없는데요. 굳이 낸다면은 because of 정도? 요 정도밖에 낼 게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어쨌든간 이제 명사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되는 because of만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낼 만한 거. 아까 전에 했던 건데요. 이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your 요 부분, 그리고 having, 그리고 was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 낼 만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your는요 you로 바꿔 써도 된다고 했죠, 제가.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니까 you로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having도 아까 말했지만 of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동명사예요, 동명사.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 쓸 때요. 요 명사 자리에 쓸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투부정사입니다. 두 번째가 if절이에요. 이 두 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aving은 to have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was. 이거는 뭐 스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likelihood가 주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퍼 포인트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서 낼 만한 거는요, 뭐 굳이 하자면 has 정도밖에 없겠네요. has 정도. 왜냐면 little이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almost nothing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little은 셀 수 없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거는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has란 형태가 나온 거예요.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낼 만한 거. 여긴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더 best thing 있는 문장. 요 부분도 뭐 요 부분은 뭐 is죠, is. 바로 앞에 보면 s 붙어 있으니까 수일치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주어는 ing이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 된다. is. 그리고 뭐 역시나 만만한 대시겠죠, that. that은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가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수동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 체인지들하고. 수동태 나오면 뭐다?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접속사 that을 써야 된다. 왔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어법으로 낼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음, 여기도 뭐 딱히, 예, 뭐 딱히 낼 만한 게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뭐, 근데 have로 내기에는 조금 약한데.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에 대한 어순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땐 딱히 낼 게 없습니다. 근데 원래 주협에서는요, 이렇게 길게 밑줄 쳐서 문제를 안 내요. 길게 밑줄을 안 내립니다. 웬만하면요, 단어 하나만 밑줄 치는 어법 문제를 선호해요. 주협부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딱히 낼 만한 게 막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what 이런 것도 너무 짧고요. 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 봅시다. 7강에 2번 갈게요. 바로. 배 아파.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인가? 가볼게요. When accurate. 자, 정확할 때,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자, 정확할 때, 추정은요, 너를 안전하게 유지해주고요. 너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답니다. 자, 여기도 주제입니다. 미리 말하자. 됐어요? 추정이라는 게 이 글의 주요 소재예요. 추정. 근데 추정이라는 게 뭐랍니까? 안전하게 해주고요. 편하게 해준답니다. 죄다 좋은 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추정이라고만 말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선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For example.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seeing storm clouds in the sky. 자, 하늘에서 먹구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may prompt. 이 prompt라는 단어가요, 오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 투부정사 보이시죠? 이 오형식 구조예요.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촉구하다, 뭐 유발하다, 뭐 커즈랑 비슷해요. 커즈랑. 자, 다시 한번. 자, 하늘에서 먹구름이 막 이렇게 껴있는 걸 여러분이 봤어. 그러면은 뭘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아, 비가 오겠구나. 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너의 우산을 집어들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뭐 때문이냐? 너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여기 대생략된 거고. You may need it. 너가 그것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즉, 우산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비록 뭐 할지라도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자, 당장 그 순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은 비가 안 와. 근데 이 딱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아, 실제로 오늘 밤에 비 온다 들었는데. 우산들 챙겨왔니? 아무튼가 우산들 챙겨 오신 분들은 이 추정을 잘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예시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알잖아요. 아, 추정이라는 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만약에 우리에게 예측이나 추정하는 능력이 없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먹구름이 꼈으면, 먹구름이 꼈구나.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 갈 땐 쫄딱 젖어서 가겠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추정에 대한 또 다른 예시입니다. 자, noticing an expired date on your yogurt. 자, 너의 요거트에 그 유통기한이 이제 지난 거예요. expired date. 자,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날짜를 noticing,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추정한대요. It's no longer edible. 자, edible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인데 no longer가 있으니까 더 이상 뭐뭐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고 추정하는 것은요. may save you. 너를 구해줄 수도 있답니다. 뭐로부터요? 자, 여기도 보시면 from이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왔는데요. having to use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요. have to 동사원이요.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그래서 뭐뭐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뭐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having to use one of your sick days. 자, 여기서 너의 sick day 중 하나인데요. 이 sick day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회사 같은 데서 쓰는 병가예요, 병가. 됐어? 여러분으로 따지면 병결. 됐죠? 자, 그래서 너의 병가 중 하나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구출해 줄 수도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네. 이번에는. 그렇죠? 아까 위에서 우산 예시는 뭐였습니까? 너의 삶을 좀 뭐랄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이라면 요거는 너의 삶을 좀 이제 안전하게 유지해준다. 요 예시에 가깝겠죠.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걸 봤어. 그랬는데, 유통기한이 지났구나. 그냥 이러고 그냥 먹어버려. 배탈 나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은 나의 이제 건강적인 상태를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또 예시입니다. 지금 계속 예시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시만. Imagine, 상상해보래. How tedious it would be. 자, tedious는요, boring과 비슷합니다. 지루한이란 뜻이에요. 자, 얼마나 지루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랍니다. 뭐 한다면요, 너가 had to research and check out. 너가 조사하고 점검해야 한다면요, every minute detail. 모든 세부 사항을요, of your day. 너의 일과의, 너의 하루의 모든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 미니트라는 게 조각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각조각의 세부 사항을 다 조사하고 점검하고 이래야 된다. 그렇다면 to make sure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요. You had every piece of information available. 너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조각조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거를 다 일일이 조사하고 점검해야 한다면 얼마나 지루할지, 얼마나 피곤할지 이걸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 능력이 없어요. 그럼 추정 능력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각각에 대한 정보,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됐어요? 앞에서 효정이가 졸고 있고, 혜원이가 졸고 있고, 이랬을 때, 이제, 만약에, 이거 졸는 거 걸리면은 로이쌤한테 뒤질 텐데? 이런 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면은, 감이 이제 졸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둘은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까? 아, 오늘 로이쌤이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설마 갈구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서 맨 앞자리에 앉은 두 마리가 이제 깡 따고 좋게 이제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추정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혼낼까? 안 혼낼까? 마치 무슨 뭐 순서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얘가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체크를 해요? 얼마나 빡셉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울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겠죠.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시로 든 겁니다. 말은 잘해.
자, no one has that much time. 자, 어느 누구도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겠죠? 그러나 as useful as assumptions are.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써져 있어서 여러분은 필기는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 올도나 도우가 나오고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는 요 조건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필기 다 돼 있어요. 자, 얘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형용사 보어를 문장 맨 앞에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 as 하나를 딱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 돼요. 됐어? 근데 as를요, 요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as 원급 as죠. 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a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얘랑 똑같이 하면 돼요. 얘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 표현에서 중요한 중점적인 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얘를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비동사 보이죠? 비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보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useful이라는 형용사 보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useful이라는 형용사 보어가 나왔다는 법적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하지만 추정이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 아무리 유용할지라도 they can also get you into trouble. 자, 그 추정은요. 너를 트러블에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를 공경에 빠진 상태로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추정에 대한 단점이 유일하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단점이 뭘까요? Not accurately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 your environment or only seeing what you want to see.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엄청 길죠. 그렇죠? 그래서 5월 기준으로 앞뒤로 볼게요. 동명사 주어가 두 개 나온 거예요. 동명사 주어가. 됐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A or B로 나올 때는요. 요 B에다가 수일치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간 이제 단수인데 어차피 조동사 나왔으니까 뭐 수일치는 안 나오겠죠. 문제로. 자, 다시 돌아갔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됐어요? 뭐를요? 정보를요. In your environment. 너의 주변에 있는, 너의 환경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어법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 accurately 있죠. 요 녀석, 요 녀석. 부사형으로 썼잖아요. 이게 은근히 좀 잘 모르는데 잠깐 봐봐. ing가 동명사잖아요. 동명사.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명사는 뭐예요? 명사예요. 그럼 동명사를 수식하려면 명사니까 형용사가 얘를 꾸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부사로 꾸며줍니다. 왜냐면요. 동명사는요. 명사긴 하지만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수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ccurately, ly가 붙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해봐도 답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정확한 처리하는 것,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 뭐가 맞아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말로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라는 뜻의 이 부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자, 너의 환경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 또는 오로지 보는 것. 뭐를? What you want to see. 너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것. 이런 것은요. can lead to incorrect assumption. 부정확한 추정으로 이끌 수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거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에 대한 올바른 추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구름이 꼈어요. 아까 이제 예시에 나왔다시피 먹구름이 꼈어. 근데 내가 이제 잘못된 추정을 하는 거야. 아, 먹구름 꼈는데 이 정도면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는데 근데 이제 이따가 비 오는 거야.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래요. 어떤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거나 뭔가 이런 걸 들었어. 근데 이건 뭡니까? 그냥 블라인드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블라인드. 맹목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맹목적.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정 자체가 부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주식 투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막 주변에서 막 주식 전문가가 와갖고 야 이거 투자하면 안 돼. 너 망해. 아니야. 난 되는데 무조건 되는데 질 이러면서 이제 질이란 말 요새 안 쓰나? 어쨌든가. 자 그래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이제 투자했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시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의 거의 대부분은요. 추정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막판에 살짝 얘기하고 있죠. 여기 벗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좀 쉽게 낼 거다. 그럼 이제 어떤 걸로 내면 될까요?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여기 벗 있는 문장. 이걸 뭘로 내면 될까요? 삽입으로 내면 돼요. 이러면 좀 쉬운 문제예요. 왜? 여기 앞까지는 어떻습니까? 다 좋은 말만 나왔죠. 근데 여기 이하부터는 죄다 안 좋은 말만 나오잖아. 그 안 좋은 말의 예시가 여기 나왔잖아. 딱 한 문장 나왔죠. 그치? 그러니까 삽입으로 되겠죠. 삽입으로 나오면 정답 몇 번? 5번이에요. 됐어요? 여기다가 삽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만약 문제 나온다? 삽입 정답 5번.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요건 좀 이제 난이도가 낮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글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나왔죠. 이 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나오는 글에서 제일 내기 좋은 문제. 이게 뭘까요? 바로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어휘 또는 흐름상 어색한 거. 근데 내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신 기준으로는요.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라는 문제가 어휘 밑줄 5개 쳐놓고 이제 어색한 거 골라라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의 하위 호환이에요. 하위 호환. 즉 흐름 문제가 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 주역부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도요. 흐름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내요. 한 문제밖에 안 내는데 어휘 문제는 한 문제 낼 때도 있고 두 문제 낼 때도 있는데 보통 두 문제가 국룰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게 더 어렵거든. 알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로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어법보다는 어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체크하는 거는요. 어휘로 낼 만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 여기에 좀 제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첫 문장에서는요, 사실 safe와 eager가 둘 다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낼 만하지 않고요. 오히려 accurate 부분, 얘가 오히려 낼 만합니다. 정확할 때. 그럼 여기서 정확할 때는 당연히 뭐가 정확할 때? 내가 한 추정이 정확할 때가 되겠죠. 그렇죠? 추정이 부정확하다면은 당연히 안전하지도 못하고 편안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할 때라는 조건을 건 거죠. accurate 낼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휘로 낼 만한 거 prompt 이 정도 낼 만하겠네요. 촉구하다 이런 거. 나머지는 낼 거 없어요. 잠깐만 여기도 좀 다 지울게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는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일 만만한 건 save죠, save. 음. 자, 앞에 있는 주어가 쭉 나왔어요. 뭐 요거트, 뭐 유통기한 지난 거 보고 알아채서 그래서 먹을 수 없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너를 구해준다라는 save. 얘가 가장 어휘로 낼 만합니다. 자, 다음. 여기에서 어휘로 낼 만한 거. 여기는 당연히 테디어스겠죠. 얼마나 지겨울지를 상상해봐라. 지겨운 이란 뜻의 테디어스. 요 녀석이 가장 적절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에서 어휘로 낼 만한 거. 역시나 제일 만만한 거는 useful이죠, useful. 그렇죠?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지금 내가 어휘 포인트에다 체크해 놨잖아요. 이걸 똑같이 안 내요, 단어를. 이제 유의어로 되는 거. 아니면요.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요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 여기. 요 문장. 이걸 어떤 식으로 내냐면 예를 들어 써볼게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Despite usefulness of assumption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그 이제 뭐야 추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이죠. 얘랑. 그럼 이제 이렇게 문장을 바꿔놓고 usefulness 이런 데다 이제 밑줄 쳐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문장을 아예 통으로 변형을 해서 어휘로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요. 어쨌든 간 useful 체크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incorrect겠죠. incorrect.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정보를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맹목적으로. 아까 맹목적인이란 말을 썼었죠. 그렇죠? 블라인드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블라인드. 이 블라인드라는 표현을 좀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서는요. 블라인드. 블라인드는 눈이 먼 거잖아요. 알다시피. 눈이 멀었다는 건 뭡니까? 맹목적인이라는 뜻이야. 맹목적인. 그렇죠? 그래서 맹목적으로만 뭔가를 바라본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 incorrect가 어휘로 낼 만하겠죠. 그렇죠? 이 정도. 자, 우리 앞에 있는 인간들이 자꾸 좋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가 잠담하는데 쉬는 시간 끝나고 오면 앉아. 어? 뭘까? 뭘까? 이거 그릴 수 있어. 했을 리가. 그 내일까지 여기다 선생 자주 써가지고 다 나오거든. 근데 그거 그냥 변형해서 외워가지고 아니 뭐래 그거 1, 2번 잡서 이런 거 쓰고 한 번만 우리가 1, 2번을 애들다 비슷하게 아니 1, 2번 답이 있다 했었어요. 그냥 1, 2번은 그냥 잡서 있는 거 써도 되는데 좀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잡수 있거든? 그래서 잡수 베끼면 되겠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일 여쭤보면 되지. 한번도 이미 그 보기에서 나온 그 두 학생 대화에서 그거 번영해서 쓰면 될 것 같아. 나 사실 아직 안 읽어봐서 몰라. 뭐 있는지 모르겠어. 네. 너무 그래도 15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은 아닐 것 같아. 이걸 달달해서 마셨으면 내일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 비 오는 게 너무 싫어. 진짜 많이 오나 보다. 저번 여름처럼. 예. 레전드.
비 많이 오는데. 겨우 왜 이렇게 언니 너 이렇게 못했어. 그래가지고 아까 인형 어? 나 진짜 중학교 가잖아. 중학교에서 내 어깨 얘기하면서 다. 야 오늘 외국 다섯이지. 외국 스트림 제로콤이 좋아하는 그니까. 나도 외국 친구가 4명 있거든. 진짜 최상이야. 그치. 내 옛날에. 있을지도 몰라 진짜로. 근데 영어가. 야 본인 외국어구나. 얘내 친구인데. 아 헐. 미친. 여기 외국어구나. 이게 비공개인가? 한치원 치나? 한인가? 이름 뭐지? 우연히 어디 이름 뭐였더라? 모르겠다. 한치원. 응, 한치원. 세련이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나랑 그 영화관 같은 반이었는데 영주여서 안 친했어. 근데 얘랑 친해가지고. 솔직히 왜 뭐지? 못 찾게? 애들 이름 없으면 너무 헷갈려. 에, 내가 얘기했지. 로이쌤 2학년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고 했어요. 1학년은 제가 사랑으로 안 보다듬어 주고 있나요, 지금? 저기 뭐야? 야, 어? 지금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 지금 고3 애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얘 오빠 고3인데. 원래. 어? 야, 진짜 고3 애들 나한테 와서 항의할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거 보면은? 아니,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아니, 저희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해놓고서 지금 고1 애들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100% 항의할걸, 100%? 응? 아이고, 죽겠다. 자, 3번 갑시다, 3번. 다음 거. 또 이제 피곤하지? 어? 여기 있다. 사정거리 아니야. 어허? 바로 그냥 뚝배기. 뭐라고? 이 자리 부담스러워서 배고프지도 않지. 자, 자, 봅시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인가 가볼게요. 자, 과학자들로 시작하네요. 과학자들은 단순히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시간이나 아니면 돈을요.
어떤 시간이나 돈이냐면요. To check up on the research of other scientists래요. 즉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겠죠. 확인을 할 시간이나 돈을 안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죠. 진위 여부. 이거 논문 맞나?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를 따져볼 시간이나 돈이 없답니다. 라면서 얘도 역시나 주제예요. 첫 문장 주제가 맞네요. 7강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유가 나오겠죠. 이유. 왜? 왜 시간과 돈이 없는데? 이런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왜 확인을 안 하는데? 뭐 이런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과학자의 일단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학자냐면요. 아카데믹 커뮤니티에 있는 과학자들이래요. 즉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자,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은요. 바쁘대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뭐 하느라 바쁘냐면요. Their teaching assignments. 그들의 가르치는 업무. Their graduate student supervision. 그들의 대학생 관리겠죠. 아, 대학원생이겠네요. graduate 졸업생이니까 대학원생 관리. 그리고 their own research programs. 그들 자신의 연구 프로그램 이런 걸로 바쁘다는 거야. 아니 내가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얘가 쓴 게 맞는지 틀린지 뭘 이걸 확인하냐는 거야. 마치 저로 따지면 이거예요. 저로 따지면은 어떤 유튜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영어 강사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어법 설명을 했어. 근데 틀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굳이 막 그 유튜브를 하나씩 찾으면서 이 새끼 설명 똑바로 한 거 맞나? 아닌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요? 내 거 작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참고로 말하면 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그 병원에 있을 때 거기서 작업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 만들었잖아. 이거 오늘 여러분 줄 거. 13강. 아무튼가. 내 거 작업하느라도 바빠 죽겠는데 뭘 남의 거를 확인하겠습니까? 자, 또 이어서 보자면 they are driven. 그들은 몰리고 있는데요. 자, 잠깐 하나 알려주면요. 니네가 알고 있는 드라이브는 운전하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내 아들도 알아요. 드라이브가 운전하다라는 거는요. 드라이브는요. 뭔가 몰아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아가다. 묘리라고 쓴 것처럼 몰아가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차를 몬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몬다라는 거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몰아간다. 몰아간다는 거는 유도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유도하다. 유도한다는 거는 유발하다의 의미도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일종의 뭔가 어떤 이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상태로 몰아가거나 유도하거나 유발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고등부 어휘에서의 기본값이에요. 운전하다가 기본값이 아니야. 알겠죠? 다시 한번. 그러면 그들은 몰리고 있는 거죠. 형태니까. 자, 뭐에 의해서? The publish or perish attitude prevalent today. 오늘날 만연해 있는 자, publish or perish래요. 이 or라는 단어가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publish는 출판이잖아. 그럼 출판. 그렇지 않으면은 perish입니다. perish는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야. 학계에서 이제 소멸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논문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의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그래서 논문을 출판하지 않으면은 학계에서 쫓겨나는 그런 태도에 의해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이 각자 해야 할 거를 이제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것만 해도 너무나 바쁘다고. 근데 뭐 남의 연구, 뭐 진위 여부를 언제 확인하고 있니? 이렇게 이유를 말한 거죠. 자, 또 이어서 볼까요? It simply does not benefit them. 자, 단순히 그들에게 이롭지 않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명성 쪽이 되든 여기서 fortune은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성이 됐든 재산이 됐든 간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데 뭐가요? 투부정사가 가주어진 주어예요. To come from or falsify the work. 여기서의 work는요 그 어떤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작업물이잖아 작업물. 그렇죠? 작업물. 작업물이니까 논문이겠죠. 다시 그러면은 of someone else니까 다른 누군가의 작업물 즉 논문을 확증하거나 즉 옳음을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 이런 게 뭡니까? 아니 얘한테 명성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냐? 재산적인 측면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시간이나 돈을 써서.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여기까지가
학계에 있는 과학자가 남의 연구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시점이 바뀌어요. 여기서. 이 시점이 바뀌는 부분은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왜? 삽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삽입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이랍니다. 자,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요, have a bottom line mentality. 이 bottom line이라는 게요, 실리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면 bottom line이라는 게 핵심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핵심적인. 그렇죠? 여기서 롤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bottom line이 원래 핵심이에요. 어쨌든가. 그래서 핵심적인. 그래서 핵심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실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어서 보자면 they must be productive. 그들은 생산적이어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요. In which their company specializes. 그들의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에서 생산적이어야 된답니다.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니치 부분요. 자,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specialize란 단어 있잖아요. 이게 in이랑 짝이에요. in. 그래서 specialize in이 뭐냐면요.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이거가 잠깐만.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수능 감잡기에서 나왔나 수능 라이트에서 나왔나 갑자기 헷갈리네. 아니 넘어갈게요. 아무튼간 그래서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여기에 in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in이 앞으로 빠진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가 된 겁니다. 자, 어쨌든간 얘네들은요 실리를 따진다는 거예요. 아까 학계에 있는 애들은 어땠습니까? 눈이 좀 네. 눈이 작아졌는데. 아무튼간 자,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은 어땠죠?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은 아까 전에 그냥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 거 논문 뭐 하고 하느라 이제 바쁘니까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구하느라 바쁜 거죠. 연구하느라. 근데 얘네들은요 실리적인 걸 따지는 거야. 아니 실리적인 거를 따져서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의 연구를 진위 여부 확인하는데. 그래서 시간에 대한 예시가 먼저 나온 거죠. 학계에 있는 과학자들. 이번엔 돈에 관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남의 연구를 이거 사실이다 아니다 따져봤자 이게 돈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자 여기서도 시간이 없다고도 얘기는 하고 있네요. They have no time. 그들은 시간이 없어요. To check out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자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할 즉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란 겁니다. Just for fun. 단지 재미로요. 어떤 거냐? checking them out. 자,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이제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또는 증명할 시간이 없답니다. 대절을요. 과학이라는 게 정말로 이 self-correcting, 자기 수정적임을 증명할 시간이 없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수정적이다란 말이 나왔죠.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뭔 말인지 알려줄게요. 자기 수정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과학은 가변적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절대적이지 않다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냐? 어떤 사람이 어떤 논문을 썼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잘못됐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논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옛날에 이제 뉴턴이 뭐 어떤 논문을 썼다고 쳐볼게. 뉴턴이 논문을 썼는데 이게 오늘날에는 안 먹혀. 이제 안 먹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들어가야 돼. 결국 과학이라는 건 언제든지 스스로 수정이 될 수 있는 영역이야. 라는 측면으로 지금 이 자기 수정적이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즉 과학이라는 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과학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해요. 야, 과학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지금 네가 쓴 논문 잘못된 거야. 이거 변해야 돼. 이렇게 변해야 돼. 라고 따져 물을 시간이 없다고요. 실리를 따져야 되는데 언제 그런 걸 따지고 있냐고. 됐어요? 그 얘기한 거야. 자, there are exceptions. 자,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in practice, 실제로는요. This is normally the case. 이게 일반적으로 the case랍니다. 사실이랍니다. 이러고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요. 지금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문장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니네가 한번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니네가 출제자인데 이 지문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거야. 너네 같으면 이 글을 가지고 자,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또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안 내겠죠. 왜? 첫 문장 읽으면 답 나오잖아요. 이런 걸 내겠어요? 출제자는요, 되게 고약해요, 전부 다. 내신 출제하는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평가원 그 모의고사나 수능 출제하는 사람이든 다 고약하게 출제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어합니다. 이게 출제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만 읽고 답 나오는 이런 지문에서 과연 주제 문제를 내겠냐? 안 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낼까요? 첫 문장에서 한 요 정도 덩어리를 좀 크게 해볼게요. 이런 덩어리 있죠. 여기가 주제문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제문을 빈칸으로 낸다고. 어떻게? 이걸 패러프레이징해서 문장을 바꿨습니다. 문장을 바꿨어서 얘를 빈칸으로 내버리거나. 그럼 빈칸으로 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뒷내용을 읽어야만 이 빈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례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글은요. 주제 커다란 틀을 먼저 얘기하고 A에 대한 사례와 B에 대한 사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주협에서 이제 좋아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내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표 형식의 요약입니다. 표 형식의 요약. 그럼 표 형식의 요약으로는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를 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주제가 써 있어요. 영어로. 주제라고 쓸게요. 여기 주제가 써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계에 있는 과학자, 그리고 그 산업에 있는 과학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내용이 쫙쫙쫙쫙쫙 써 있어. 그리고 여기에 빈칸을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뚫어놓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에서 찾아서 네가 알아서 잘 변형해서 써봐라. 이런 식. 이런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됐죠? 그리고 제일 만만한 객관식은 아까 뭐라고요? 아까 시점이 바뀌는 이 부분 있죠? 문장 삽입으로 내도 되고 순서로 내도 됩니다. 심지어. 됐나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시험 포인트다. 됐죠?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아까 우리가 숙제 검사하고 이러느라 시간 또 많이 이제 지나기도 했고 또 마침 한 지문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니 도식화는 설명할 거예요. 아니 한 지문밖에 안 남았잖아. 우리 한 지문만 하자. 한 지문만 하자. 한 지문. 아까 아니 숙제 검사하는데 20분 걸렸잖아. 한 지문만 더 하자. 아, 썩을 것들아. 알았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음에는 내가 무조건 저기 자습실에 있을 때 숙제 검사. 자, 그 도식화 잠깐만요.